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전북의 완주나 순창 등 5개 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근 각종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전북도는 도내 14개 기초단체 중 소방서가 없는 5개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로 소방서가 설치되는 지역은 완주, 순창, 임실, 진안, 무주 등 5개 군지역입니다. 전북도의 소방서 설치 현황을 보면 순창구는 남원소방서, 임실구는 완산소방서, 무주, 진안, 장수구는 무진장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시군으로 지원을 나갈 경우 이동 시간만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 1지자체 1소방서 확충 의견은 늘 지속돼 왔습니다. 도는 우선적으로 완주군 삼봉지구에 위치한 부지 내에 총 사업비 96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청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순창소방서에 이어 임실, 진안, 무주군 지역 소방서 신설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는 57억 원을 투입해 29대의 신규 소방차 교체와 함께 3인 구급대를 기존 28개 대에서 41개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지난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프로젝트의 내용은 2022년까지 서울 곳곳에 창업과 기업 지원 시설 66개를 설립하고 9,396개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합니다. 또 5년간 총 62,533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는 도심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앵커 시설 20개를 만들어 1,000개 업체를 입주시킵니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에는 서울 패션 혁신허브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시는 현재 48개인 창업 지원 시설을 2022년까지 2배 수준인 90개로 확대합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명품 김치 산업화 사업을 비롯해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3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성과물이 없는 사업들로 인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 김치 산업화 사업의 김치 공장 부지에 대한 논의는 2016년에도 있었으나 현재는 공장 설립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사업 역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년째 증개축과 신축 사이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주시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 그리고 많은 어떤 관계 기관들의 공감대 형성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추진하는 사업들에 충분한 설득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후폭풍이 심합니다. 대전광역시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30일 관계기관 단체장과 함께 테크노월드 전자타운 등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사업 등 정책을 적극 홍보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층 규모의 한국 최대의 석탑이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그동안 훼손된 상태를 보수, 정비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10월 모습을 드러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 올 10월 덧집을 벗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11호로 백제무왕 639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대의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수천 개의 얇게 조각한 돌을 쌓아 올린 목조 건물의 양식을 석재로 구현하고 하늘을 향해 뻗은 귀소슴 양식의 지붕들을 사용해 석조 문화재의 백미로 꼽힙니다. 그러나 탑의 중심축이 되는 첫 번째 심주석이 놓인 뒤로 1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석탑 서쪽면 절반 이상이 파손돼 1915년 일제에 의해 콘크리트로 임시 보수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2001년 해체에 착수해서 2017년 말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사 연구를 거쳐서 아주 그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안점을 뒀던 것은 이 훼손된 부재들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써줄 것인가, 재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보강 기술이랄지 보존처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최대한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 석탑을 조립을 했습니다. 동탑과 같이 그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원부재가 많이 풍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중이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쓸 수 없는 부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상까지만 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98년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착수해 2001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은 문화재가 겪었을 역사를 후손이 느낄 수 있도록 보존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형 복원보다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 형태로 보수 정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립을 마치고 오늘 10월 미륵사지 석탑 수리 준공식을 목표로 현재 보수한 신부재와 구부재가 조화되도록 생맞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통합복지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전국 최초로 설립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30일 창립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원센터 설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관 설립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통합복지 정책 및 서비스, 역량 강화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주시 장애인 공간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총 4,252건에 이릅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정차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지가 없습니다. 비장애인이 용건이 있어 잠시 주차해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빨간 차량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 방해 시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한 해 전주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총 4,252건에 이릅니다. 전주시 구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주시 덕진구는 작년 한 해 2,085건으로 재작년 1,374건과 비교해 53.8%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또한 2016년 2,029건에서 2017년 2,167건으로 6.8% 늘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모두 2,000건이 넘는 장애인 불법 주차 차량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 차량이 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들의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들어서도 한 달 평균 150에서 200여 건의 장애인 주차 공간에 불법 차량이 적발되고 있어 전주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유연해 보입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오늘부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 종합 포털로 통합하는데요. 이 종합 포털은 분실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정보 검색을 통해서 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실물 검색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0만 원 이상 상습, 고질 체납자 973명에게 강제 견인 조치를 실시합니다.
인도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이달 19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 자동차를 익산시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창원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산업관광 해설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관광 해설사 양성교육은 2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이른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관광 해설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태도 함양 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596억 원으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폭설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금융위원회 등은 은행 휴무일인 10일과 11일에도 추가로 대학교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국 은행, 우체국 229개 지점에서 등록금을 수납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등록금 대출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으로 대학 입시 일정이 일주일 순차 연기됐죠. 이로 인해 정시 모집 미충원 등록 기간이 단축돼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지점 창구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인터넷 뱅킹은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